얼굴이 예쁘게 나오는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 뭔가 소니의 가정의 불화를 낳는 2개월간 이 GV1F를 사용하면서 안녕하세요, 김파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찍고 있고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브이로그 카메라 이 소니 GV1F 카메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니 앰버서더 젠지 활동으로 무상 대여를 받은 카메라인데요. 그래서 내돈내산은 아니지만 사실 이 리뷰 영상이 절대 의무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제가 2달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카메라나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막 기술적인 면은 잘 몰라서 이 카메라가 어떻고 렌즈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직접 브이로그 촬영을 하거나 제품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 사용하면서 느낀 점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소니 GV1F가 얼굴이 예쁘게 나오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화질이 좋다, 렌즈가 어떻다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니 GV1F가 얼굴이 예쁘게 나오는지 똑같은 삼각대를 두고 여기에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캐논 마크 2 그렇게 한번 비교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얼굴이 예쁘게 보인다, 안 예쁘게 보인다, 나는 이쪽 카메라가 낫다 이런 거는 좀 본인이 추구하는 추구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얼굴 비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니 기본 색감 플러스 소프트 스킨 적용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아이폰 11 프로 후면 카메라 일반 카메라입니다. 세 번째는 캐논 마크 2 일반 모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GV1F 크리에이티브 룩 적용 상태입니다. 어떤 게 제일 얼굴이 예뻐 보이나요? 본격적으로 소니 GV1F 쓰면서 제가 좋았던 점, 조금 아쉬웠던 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볍다입니다. 정말 가벼워요. 256g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람 수는 별로 와닿진 않고요. 딱 들었을 때 우와 진짜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난감 같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소니에서는 이 카메라가 사이즈가 작다 이것도 되게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사이즈는 요즘 다른 카메라도 되게 작게 나와서 확 그렇게까지 획기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가벼워.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고 뛴 적도 있거든요. 손떨방 확인하려고. 그랬는데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바로 광각이에요. 아까 얼굴 비교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 동일선상에서 찍었는데도 제일 멀리서 찍은 것처럼 나왔을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배경이랑 인물이랑 적절히 나와야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보통 브이로그 카메라들이 너무 가까이 나와가지고 옆 테이블에 둬야 자연스러울 정도로 각도가 아쉬운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소니는 광각이라서 멀리 두지 않아도 멀리서 찍은 듯한 느낌이 나요. 좀 더 배경이랑 인물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좋았던 점은 제품 리뷰에 좋다입니다. 소니 GV1F의 제품 리뷰 모드 그리고 보케 버튼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리뷰를 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품 리뷰 모드는 가운데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이 바로 잡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What's in my bag이나 뷰티 브이로그 이런 걸 찍을 때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정말 초점을 바로 잡아요. 컬러 렌즈 그 얇은 것도 초점을 잡더라고요. 이전에 쓰던 카메라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손바닥으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뷰티 브이로그 분들이나 블로그 분들 있죠. 초점 잡아서 딱 상세껏 보여주신 분들도 정말 잘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케 버튼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웃포커싱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좀 더 집중되게 하고 싶으면 보케 버튼을 클릭해서 아웃포커싱을 하면 되고, 영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능을 뜨개질 영상 찍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예전에 카메라로는 초점 잡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상 뜨개질은 1시간만 했는데 촬영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넘어갈 때도 있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바로 잡아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느낌? 이게 다른 리뷰들을 보니까 이게 초점이 느리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리뷰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이 정도면 매우 만족하고 좋습니다. 수동으로 막 이렇게 MF 잡아가지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얘가 다 해주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배터리 교체입니다. 삼각대를 꽂은 상태에서 배터리 교체가 돼요. 다른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삼각대를 다시 분리하고 배터리 교체하고 다시 삼각대를 꽂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삼각대 황금 각도로 맞춰놨는데 이게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배터리 때문에.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왜 그동안 안 했지? 왜 다른 카메라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C타입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행 갈 때는 카메라 배터리, 여분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이런 식으로 충전기도 정말 많이 챙겼어야 했는데 C타입 충전기로 되니까 간단하게 휴대하고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았어요. 게다가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위주로 사용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충전하면서 촬영이 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사용할 때면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C타입 충전을 하면서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급할 때는 보조 배터리 끼워놓고 촬영도 가능하다는 점. 그게 진짜 너무 삶의 질을 높이는 장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룩이나 소프트 스킨이나 뭐 어두울 때 촬영이라든지 내장 마이크 기능 등등 정말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언급하진 않겠고요. 이제 제가 쓰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 첫 번째 아쉬웠던 점, 무겁다입니다. 첫 번째 장점에서 가볍다고 해놓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바로 이 슈팅 그립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삼각대 기능도 되고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도 되는 되게 예쁘고 그런 슈팅 그립인데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게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슈팅그립을 끼지 않으면 미니백에도 쏙쏙 들어가고 휴대성이 좋은데 이거 꽂는 순간 미니백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고 다닐 때도 손목에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이 슈팅그립이 사실 예쁘기도 하고 신박하고 좋은 기능이 많지만 막상 점점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타임이에요. 배터리를 넣어도 가벼운 게 배터리 용량을 좀 줄였나 봐요. 영상을 촬영하는 게 쭉 촬영했을 때 아마 한 6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60분 이상 쭉 촬영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긴 행사를 찍는다든지 전체 흐름을 촬영하기 위해서 쭉 촬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니 알파 5000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분? 20분이 조금 넘어가면 발열 때문에 촬영을 무조건 멈췄다가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모델보다는 발열이 상당히 적은데요. 지금 조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카메라도 제가 4K로 찍었을 때 한 30분, 40분 지나니까 본체가 뜨겁습니다 하고 꺼지는 거예요. 이건 판매하는 제품은 아닌데 갑자기 끊기니까 이게 카메라를 다시 식히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촬영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영상에서도 좀 결과물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가끔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돼요. 그냥 한번 멈추고 갈까? 조금만 더 가도 괜찮을까? 제가 다른 카메라 썼을 때는 발열은 없었거든요. 오래 촬영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슬로우 앤 퀵 모드입니다.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는 슬로우 또는 퀵 모드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슬로우 모드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고, 퀵 모드는 타임랩스처럼 2배 또는 4배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기능은 잘 작동되고 가끔 되게 재밌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너무 쉽게 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를 일상생활에 그렇게 자주 쓰는 모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꺼내 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버튼을 보시면 녹화 버튼 옆쪽에 되게 실수로 누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슬로우 앤 퀵 모드를 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모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슬로우 앤 퀵 모드가 나도 모르게 켜져 있고, 모른 채로 촬영을 시작하면 이게 지금 슬로우 앤 퀵 모드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화면에 표시가 안 나요. 일반 촬영이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30분, 40분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남편도 저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실수로 그 모드를 변경해가지고 슬로우 앤 퀵 모드를 몇 번이나 킨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오빠! 가정에 불화를 낳는. 그래서 이 모드가 쉽게 안 켜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쉽게 켜졌더라도 내가 지금 슬로우 앤 퀵 모드로 촬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제가 금방 시정을 할 텐데 그게 티가 안 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 아쉬운 점은, 이걸 제가 할지 말지 고민인데 지금도 저는 살짝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화면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고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기존에 화면이 보이는 카메라들이 대부분 렌즈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 옆을 보는 게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다른 분들 의견을 좀 검색해보니까 옆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차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좀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왕 많이 돌아가는 거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2개월간 이 GV1F를 사용하면서 솔직히 아쉬운 점보다는 만족스러운 점이 정말 많았던 카메라였어요. 저는 제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 카메라나 다른 회사 카메라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이 소니 GV1F가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운영하시면서 휴대폰 외에 카메라 하나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혹시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 말고도 사용 후기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